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육대학교 21학번에 재학 중인 청체육교육과 정서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대 지원 이유와 제 입시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교대에 지원한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늘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재밌고 보람되고 재밌어 보여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 꿈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3년 동안 교대 수시를 준비했는데 다 떨어지고 결국 정시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교대 수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이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제가 내신은 1학년, 2학년 때는 계속 2점대였고 2점 중반대,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1점대로 이제 열심히 해서 올려서,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다 합해도 2점 중반대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일반고였고요. 거기서 2점대를 받아서 결국에는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 생기부는 다 일반 교대 학생들이 하듯이 다 교사와 교육에 맞춰서 생기부를 다 채웠었고요. 그리고 교사 동아리를 3년 했고, 그리고 교육 봉사도 100시간 이상 했었고, 진로나 이런 것도 다 저는 3년 동안 다 교육과 교사, 초등교사에 이제 맞춰서 생기부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대를 4개 넣고, 그다음에 2개는 일반 대학교를 그냥 일반 대학교에 있는 교육학과를 넣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초등교사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생기부를 쓰다 보니까 일반 대학교 교육학과도 이게 합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교대 수시에 합격을 하려면 뭔가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일반고에서는 2점대면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점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 내용도 교육과 그런 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해도 선생님이 뭐 사회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는 수행평가였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늘 교육에 맞춰서 교육 이슈 시사 이런 거로 이제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수행평가나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넣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교육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생기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동아리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또 쓸거리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임원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반장, 부반장이나 아니면 저는 동아리 부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선생님으로서 리더십 이런 걸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대 입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시로 합격을 하려면 꼭 1점대는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데 1점대를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시가 훨씬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수시로도 많은 학생 친구들이, 동기들 보면 수시로 합격해서 온 친구들 정말 많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계신 후배님들은 지금 하시던 대로 내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될 것 같다, 내가 내신이 2점대거나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성적이다, 그렇게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정시로 충분히 공부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각 교대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 입결이 다 나와 있어요. 총점이랑 내 수능 성적과 그 내 수능 성적이 각 교대마다 또 환산 점수가 달라요. 100분위를 사용하느냐 표준 점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교대마다 들어가서 내 성적을 환산을 해서 넣어보고 어떤 교대가 내 점수에 가장 유리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셨을 때 한번 넣어보시고, 이 정도면 가능성 있겠다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가 수시 입결이 워낙 높기 때문에 되게 정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 관련 후기인데요. 저는 수시 면접을 잠깐 준비했지만 수시가 1차에서 떨어져서 수시 면접은 못 가봤고, 이제 정시 면접 후기인데요.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정시 면접 준비를 했는데 빡세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학원이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따로 배우는 그런 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면접 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걸 한다고 해서 꼭 뭔가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대신에 수만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거기서 그 수만이 사이트에서 면접 스터디를 이제 구해서 그 청주교대 정시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들끼리 이렇게 스터디를 모집해요. 그맘때쯤 되면. 그렇게 해서 저는 4명이서 줌으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다 4명이서 한 달 동안 한 일주일에 2-3번씩 줌으로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3명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랜덤으로 주면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시문 면접을 보니까 제시문 면접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시문 면접이 이제 비문학 같은 글을 주고 이거를 읽고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그런 면접인데요. 교대가 10군데가 있는데 제시문 면접을 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 교대의 제시문 기출 문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시문 기출 문제를 뽑아서 연습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과 질문이 나오면 10분 동안 그 제시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해서 5분 동안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럴 때 A4 용지를 한 장 주고,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를 한 장 주고 거기에 메모를 해서 10분 동안 그걸 보고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청주교대나 서울교대, 이런 진주교대 이런 데가 이제 제시문에 나오는 스타일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청주교대, 진주교대, 서울교대 이렇게 3개의 학교에 그 최근 3개년 정도 기출 제시문을 뽑아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수시 제시문도 있고 정시 제시문도 있는데 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해봤었고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료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수험생 때 실제로 했던 것들인데, 이런 제시문들을 이제 보여주면 A4 용지에 저는 10분이었는데 한 이 정도는 썼어요. 이게 글씨는 굉장히 이제 날려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정도를 이제 글을 읽고 썼는데, 보통 한 청주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정도 글에 그 문제 3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A4 용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했고 5분을 제시문 문제를 보고 5분은 인성 면접을 봤는데, 인성 면접은 사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면접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자유 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유 질문들을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이렇게 쫙 했었어요. 예를 들면 교사관이라든지 지원 동기, 그리고 꼬리 질문 이런 것도 예상을 했었고, 교사를 위해 내가 고등학교 때 노력했던 것들, 교육 관련 책, 아니면 여러 사회 이슈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면접을 보고 느낀 점은, 제가 막 어려운 저출산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갔었는데 면접을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이슈에 대해 질문하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청주교대 면접이 뭔가 좀 순발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회 이슈 이런 걸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교수님이 하시는 질문에 이제 그냥 성실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교대별로 제시문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페이지 분량이 딱 맞고 조금의 글과 표 아니면은 글과 그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청주교대는 거의 다 긴 줄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와 글 여기에 대한 질문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인공지능, 사회문제, 뭐 공유 서비스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서울교대랑 청주교대가 면접이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런 표를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용했던 면접 수험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교대 정시 면접을 본 이제 후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거기 청주교대 면접을 보러 가서는 안내 요원분들이 다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길을 헤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대기실은 한 대기실에 저는 한 15명 정도씩 대기를 했고 대기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5명 중에 번호가 한 딱 중간쯤이었고 한 40분 정도 대기를 하고 나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대기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례가 된 사람들이 그 각 방에서 한 명씩 나와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같이 시험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 시험장에서 이제 제시문이 놓여 있고 펜과 빈 종이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요원분이 10분을 타이머를 재시면 그때부터 5명이 같이 제시문을 읽고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분이 끝나면 다 같이 면접을 보는 그 면접 방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럼 거기서 한 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제가 봤던 제시문은 노동력 공백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처음에 주제를 보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에 다 쓰여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2문제였는데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제가 그동안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제시문을 이제 다양한 거를 뽑아서 많이 연습을 했어서 이제 그동안 연습한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앞에 가면 머릿속이 약간 하얘질 것 같아가지고 종이에 최대한 많이 적어가려고 연습을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날려 쓰긴 했지만 엄청 이제 꽉 채워서 갔어요.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제시문 발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제시문은 무슨 내용이었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는데 어차피 교수님들이 계속 똑같은 내용을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제시문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는 별로 흥미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노동력 공백 해결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노동력 공백 문제로는 노동력 유입에 따른 문제,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오면서 인종차별 문제, 임금차별 문제, 그리고 로봇과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인종차별을 위해 다문화 교육 이런 걸 해야 된다. 뭔가 살색을 살구색으로 말하는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차별을 받지 않게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로봇이나 AI에 대한 노동력 문제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창의성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체험학습을 통해서 하고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실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를 접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또 각 교과목에서도 이제 문학에서는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거나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논리력과 창의력을 키우면서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교대 면접이니까 이런 교육과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와도 교육과 관련 지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시문 면접 발표를 할 때 이제 5분을 했는데 한 분은 저를 잘 쳐다봐 주셨는데 다른 한 분은 되게 흥미가 없다는 듯이 그냥 땅바닥만 계속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교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이 계속 저를 안 보셔서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에서 제가 뭐 창의성 교육, 뭐 미래를 위한 무슨 교육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 얘기를 해야 좀 그나마 흥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문 문답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인성 면접을 할 때는 먼저 처음 나온 질문이 본인이 직업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그런 걸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려고 저는 직업을 선정할 때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주기 좋은 직업이 교사인 것 같고 선생님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에게 받은 영향력을 또 주위에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근데 악한 영향력을 주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악한 영향력을 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약간 당황을 해서 일단 제가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평소에 모범적인 태도를 갖추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좀 뻔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교사 말고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봐서 이거는 수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게 수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정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 면접이 먼저 끝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 후기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제 거기에 교사 이외에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아니면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뭐냐?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정시 면접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계속 질문을 같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제가 평소에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 작가가 꿈인데 이제 교사가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교사가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린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유튜브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교수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소질이 있었냐? 제가 작가가 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제 입으로 소질 있다고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소설이나 시를 많이 써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요즘에 네이버 같은 데서 웹소설 이런 거 쓰던데 그런 것도 해봤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걸 예전부터 해보고 싶어서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네이버 웹소설에 그런 거 올려볼 계획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럼 어떤 장르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네이버 이런 데 할 거니까 로맨스로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교육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뭐 끼워 맞춘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로맨스 소설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두 분 다 되게 우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예술 쪽에도 좀 관심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악기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플룻을 예전에 배웠었고 또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기타랑 피아노 이런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플룻을 얼마나 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옛날에 2년 정도 했다 하니까 플룻 교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플룻 과외 선생님이 주신 교재를 했다 이랬더니 교재 이름이 뭐냐고 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플룻 교재 이름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플룻 무슨 교본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국악에도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국악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아무 말도 안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악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은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관심이 좀 있다고 할 걸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최근에 퓨전 국악이 유행하면서 범이 내려온다 노래를 보면서 퓨전 국악이 이제 일반 노래랑 섞어서 이런 식으로 국악을 표현하면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흥미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국악이 사실 범이 내려온다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이유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은 제가 아까 드라마 작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학, 국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글쓰기랑 문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국어가 점수도 제일 잘 나왔고 좋아했다. 그리고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인데 고2 때 수학 자유동아리를 하면서 애들한테 수학 가르쳐주고 이런 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좀 극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싫어하는 과목도 좀 긍정적으로 엮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극복을 할 수도 있네요 이러면서 좋은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나오고 나서 느낀 점은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면접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시를 3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정시로 돌린 거라서 수능 성적이 그렇게 안정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면접이 혹시 망하면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사실 이거는 뭐 엄청 망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게 뭐 수능처럼 이렇게 막 망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 질문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들 그냥 개인적인 질문들이에요.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냐 아니면 예술을 좋아하냐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런 걸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들어오기 전에 면접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아마 엄청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막 행망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말이라는 거는 그냥 말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냥 말을 하면 되니까 뭐라도 이렇게 나에 대해 질문하면 뭐라도 말을 하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이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이 중간에 웃으시고 이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면접에 대한 저의 총 결론은 일단 별로 어렵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시문이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주제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써있는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만 다시 얘기해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발표할 때 막 이제 어려운 말 쓰고 그러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고 문제는 어떻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여기는 교사가 되려고 온 교대이기 때문에 교육 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교수님들은 제시문 얘기를 앞에서 계속 들었고 그다지 흥미가 없으시고요. 또 이제 막 20살 된 인데 이제 뭐 사회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교수님들 몇십 년 연구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막 사회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싶고 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 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을 답변하면서 나만의 특성이나 장점을 하나씩 어필하면 뭐 저처럼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글쓰기가 좋습니다. 이런 저만의 장점인 특성을 하나 언급을 하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고 알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교수님이 호감도나 아니면 인상을 남기는데 좋은 것 같아서 뭔가 교수님이 이런 질문하실 때 나에 대한 특성 아니면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거 대단한 거 안 해와도 되고 저처럼 글 쓰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하나 얘기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 질문할 때 솔직하게 그냥 대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내가 더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것도 더 많고 더 얘기를 할 거리가 많아요. 괜히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이제 없는 얘기를 뭐 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나오고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또 진부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교수님들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제가 로맨스 소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약간 참 솔직한 애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대생활 만족도인데요. 일단 저는 교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교대 장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다들 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착하고 성격도 좋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되게 동기들하고도 되게 쉽게 친해지고 잘 지낼 수 있고 학교 분위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너무 만족이고요. 그리고 일단 일반 대학을 가면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취업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교대는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임용고시를 치는 거기 때문에 학점이 임용이 들어가지만 1차에서 조금 들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일반 대학처럼 그렇게 학점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놀아요. 그냥 과제 정도만 하고 그냥 즐겁게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되면 내가 미래에 뭘 할지 같은 과라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걱정도 하고 친구들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동기들이 다 전부 초등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동기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 같이 하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안정적이고 동기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유지도 되고 동질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교대가 약간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안정적인 걸 선호한다 이런 분한테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대가 이제 학교가 작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인원수가 작고 학교가 작은 건 맞지만 그래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자치기구 이런 거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같은 과끼리 4년 동안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굉장히 다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나 자치기구 이런 걸 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송부를 들어갔는데 방송부에서 다른 과 친구들 되게 많이 사귀었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무래도 과가 12개고 각 과마다 한 30명 남짓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 건 맞지만 저는 뭐 인원수가 엄청 많고 뭐 이런 거를 선호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되게 만족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교대는 특히 전국 방방곳곳에서 오기 때문에 동기들하고 같이 기숙사 사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교대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와 비슷한 성향이시라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교대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 등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수시 등급을 가진 친구들은 막 명문대를 수시로 붙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좀 현타가 많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동기들 많이 봐서 아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저도 그랬던 적도 있지만 정말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나중에 미래를 보면 그 친구들도 다 여러분을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그렇게 미래가 안정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시든 정시든 열심히 교대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 수시 결과가 먼저 나올 텐데 수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대 21학번 미술과 20살 이지선입니다. 혹시 무슨 전형으로 들어오셨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는 사실 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다 1학년 때 고3이었으니까 그때 교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또 동기들이랑 놀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쭉 그냥 교대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일반고 출신이고요. 고교 내신 평균이 1.65였고 생기부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23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간하면은 다 교육 관련 쪽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기억나는 게 소논문을 1학년 때도 쓰고 2학년 때도 썼는데, 이제는 아마 소논문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딱히 쓸모없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교사, 문학 작품 속 교사의 양상이라는 주제로 1학년 때 소논문을 썼었고, 그거에 대해서 면접에서 실제로 질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면접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도 주절주절 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논리정연하게 면접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거를 좀 공부했고, 그리고 면접 관련된 책 한 권 사가지고 공책에다가 질문이랑 예상 답안 같은 거 적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자 노력했고, 친구들이랑 교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닌데 다른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랑 저 포함해서 4명 정도 면접 스터디를 진행해가지고 그거를 좀 1달, 2달 정도 꾸준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대 입학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때 임용을 합격했어가지고 언니한테 많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면접장에서 질문이나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면접장 대기하는 동안 분위기는 정말 조용했고요. 저는 솔직히 초반 1시간 동안에는 면접 질문 준비하고 책 다시 복기해보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잤던 걸로 기억하고요. 면접장 분위기는 교수님들이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막 무섭게 일부러 압박하시지 않고 면접장 분위기는 편안했고, 솔직히 면접 질문이 제대로 기억나진 않는데 제일 기억나는 질문이 나를 색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색인지 나타내보라 하고 질문하셨던 거에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인상을 드러내려고 노란색이라고 하면서 밝고 통통 튀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재 교대 생활 만족도는 어떤가요? 가장 재미있는 활동이나 학교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는 좋고요. 교대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미술과 동기들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동기들도 선배님들도 같이 다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제일 재밌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이 재밌습니다. 넵스 들어오세요, 방송. 동아리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지금은 랩스만 하고 있는데 2학기 때 자탄풍이라고 자전거 타는 동아리가 있는데, 너 자탄풍이야? 멋있다. 소영이를 따라서 제가 한번 자탄풍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재밌는 동아리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지망생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후배님들이 많은데 저희 때는 아마 TU가 늘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그래서 임용 TU는 살짝 걱정되더라도 그다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교대 오시면은 정말 재밌고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마감하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남예진입니다. 네, 저의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교대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교대는 일단 다양한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그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결지어서 활동했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어, 수학, 영어 이런 특정 과목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은미체까지도 저는 다 열심히 생기부를 한 줄이라도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게 나중에 더 긍정적으로 생기부에 적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교대 면접이 원래 되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를
친구들이랑 2-3달간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매일 학교 끝나고 2시간씩 꾸준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맨날 만나서 했었고, 그 청주교대뿐만 아니라 교대들이 보통 재시문 면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친구들이랑 직접 면접자, 면접관 역할을 3명이서 나눠서 하면서 네, 그렇게 매일 열심히 했고, 실제 하는 것처럼 되게 날카롭고 또 약간은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했던 게 임기응변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 몇 개를 조금 소개해보자면, 제가 특정 과목 성적이 좀 낮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 낮았던 성적의 과목이 왜 낮았는지를 저는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유만 타당하다면 교수님들이 충분히 이제 저한테는 끄덕여 주시고 그랬구나 하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만의 약점을 잘 강점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제가 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도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봉사를 꾸준히 갔기 때문에 교육봉사에 대한 질문 하나,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교육 앱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거의 시간은 꽉꽉 채워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말을 하자면, 저는 사실 그냥 일반 타 대학도 붙었기 때문에 교대랑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매우 만족도가 높고, 일단 전반적으로 거의 27명 한 과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진짜 고등학교 때처럼 다들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았고, 또 되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되게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더 공부에 신경 쓰지 않고 배우고 싶었던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한마디, 저는 교대는 약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이번에 청주교대 미술과에 들어온 미술과 대표 박준이라고 합니다. 교대 지원 이유랑 입시 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교대 지원한 이유가 약간 옛날부터 선생님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 꿈이 되게 좀 늦게 생긴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조금 좀 선생님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을 하다가 공무원 생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그냥 아직 제가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서 그냥 시험을 한번 봐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 과정과 후기 나왔던 질문이나 분위기 이런 거. 면접 준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입시 이런 걸 이제 좀 오랜만에 해서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제 수능 성적을 보고 전 정시로 왔는데 수능 성적을 보고 되게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주교대는 약간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럼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스터디도 만들고 그래서 스터디원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되게 좀 많이 웃어주시고 했는데 다른 한 분은 계속 저를 좀 노려보셔서 저도 같이 노려보면서 같이 면접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죽지 나왔던 않으려고. 네. 질문 기억나는 거 있어요? 되게 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었어서 뭔 말할까 하는데 그냥 생각나게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저는 빨간머리 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일단 말을 던진 다음에 그냥 막 살을 붙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대 생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곳이고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를 와서 일하는 것만 해도 되게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교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대 오시면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막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을 내가 미리 했구나. 그러면은 교대에 오시면 되게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놀랐던 게 이제 약간 좀 사람들이 다 되게 착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있으니까 이제 뭐 저처럼 착한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많이 오셔서 네, 즐거운 학교 생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충북인재 전형으로 청주교대에 입학한 청주교대 영어교육과 천은비입니다. 일단 교대 지원한 이유랑 입시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 전담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그때 정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저도 그런 선생님처럼 제게 용기를 주었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교대에 지원을 하였고 교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이제 지속성과 다양성입니다. 일단 지속적인 관심,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생기부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너무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생기부가 자칫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 외에 다른 관심 분야도 함께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아서 3년 내내 계속 생활기록부에 교육과 환경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신은 일반고를 졸업을 했고 1.6 정도였고요. 그리고 아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3년 동안 같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좋게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6개 교대를 지원하였고 모두 합격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와 후기. 일단 저희는 재시문 면접이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일단 생활기록부와 이제 자기소개서를 훑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질문이 생길 것 같은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 부분을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질문을 적고 그에 대한 꼬리 질문까지 함께 기록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또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한테 제 생활기록부를 보여주고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함께 공유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한 1, 2주 남은 시점에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청주교대 면접이었군요. 대기실이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실에서 긴장될 수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갔던 면접장에는 교수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되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러는데 한 분은 빤히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되었고 이제 말도 잘 못할 뻔했는데 그냥 웃어주는 교수님만 생각하면서 이제 좀 긴장을 풀려고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제가 동아리 장으로 활동했다는 게 생활기록부에 담겨 있었는데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떤 리더로 생각할 것 같은지 그걸 여쭤보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서 인상 깊었고 그 질문이 이제 어떤 리더인지랑 그게 어떤 선생님으로 이어질지랑 연결지어서 답변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두를 살피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교 경인교대 면접 질문 중에 당황스러웠던 면접 질문은 면접이 한 20초 남은 시점에서 이제 보통 남은 시간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20초 남았다고 알려주셨을 때 어떤 교수님이 안토시아닌이 뭐냐고 갑자기 여쭤보셔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뭐 지시약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잘 얘기를 하였고, 그 대학도 좋은 결과로 입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대 생활 만족도. 저는 5점 만점에 4.9점입니다. 0.1점은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해서 깎였고요. 제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후배는 없네요. 선배들과 동기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는 활동은 뭐예요? 가장 재밌는 활동은 지금은 일단 방송국 활동이 가장 재밌습니다. 일단 방송국 홍보 잠깐 들어가자면 되게 제가 기술부 보통 편집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편집 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을 좀 다뤄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보통 다른 과와의 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교대 지망생 후배에게 응원의 한마디. 지금 입시로 정말 여러분 힘드실 거 알고 많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년에 저희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사드릴게요.